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는요,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우리가 크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단원 중에서 이번 영상부터는 부등식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부등식은 크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요,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요, 연립 1차 부등식. 우리가 그냥 1차 부등식은 중학생 때 배웠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 부등식으로 해결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 함수랑 연결 지어서 이제 2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에서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도 우리가 풀 거니까 그때 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한 연립 1차 부등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또는 부등식을 수직선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처음에 일단 부등식의 성질부터 배울 건데요. 일단은 A가 있고 B라는 수가 있을 때 항상 B가 먼저 크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해요. 지금 B 쪽이 더 크죠? 자, 이랬을 때 지금 1번이랑 2번 이렇게 3번이 적혀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같은 값 C를 둘 다 동시에 더하거나 빼주고 게 1번이고요. 지금 2번은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그 다음에 3번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인데요. 2번, 3번 차이가 뭐냐면요. C가 양수일 때랑 C가 음수일 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C의 값에 상관없이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요.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이 크면 그대로 오른쪽이 큰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를 보시면요. C가 양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등식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핵심은 이 3번만 주의하면 되죠. 자, 즉 C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C를 동시에 곱하거나 동시에 나눠지는 경우에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여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만약에 x가 어떤 a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요. a라는 값을 먼저 써주시고요.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됐죠? 그 위로 살짝 올라와 주시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이번 반대로 a보다 작다니까 똑같이 a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작다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색칠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3번은 이번에는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네요.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동그라미 아까 친 부분을 색칠을 해주면 돼요. A라고 똑같이 적어주시고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좀 이쪽에다 쓸게요.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 수직선을 표현할 거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부등식의 표현을 알려준 이유는요. 자, 이제 연립 부등식을 풀 때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풀어서 이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공통 범위를 이제 해로 쓸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0쪽, 11쪽을 봐주시고요. 연립 부등식은 내용이 크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바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연립 부등식도요. 앞에 연립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위에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방정식에서는 각각을 따로 푼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풀거나 식을 정리해서 대입하거나 했는데요. 부등식은 각각 풀어주고 공통 범위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위의 식을 1번식, 밑에 식을 2번식이라 두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1번식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1번식을 보시면요. 2x가 4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뭐 누구보다 크니, 누구보다 작니, 뭐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좌변은 x만 남고요. 2로 나눠서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죠. 자, 4를 2로 나누면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식의 해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결이 됐고요. 2번식 한번 봅시다. 2번식은 3만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3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1번식 해도 구했고 2번식 해도 구했잖아요. 자, 이번엔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눈에 보이면 바로 답을 쓰면 되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수직선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식은 2보다 크다니까요.
이 동그라미만 쳐주시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됐죠? 자, 이번에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같다도 있으니 색칠을 먼저 해주시고요. 4는 2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가주세요. 됐나요? 자, 연립이니까 동시에 지나가는 곳을 찾아봅시다. 여기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해는 2보다는 크고요.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수직선이라는 거는요,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답이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 사이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적어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위에 식을 1번식,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두고 풀게요. 자, 1번식을 보시면은 일단은 x가 있는 거를 다 좌변으로 넘기고요, x가 없는 상수들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은 7x가 되겠죠? 자, 부등호 방향 유지되고요. 17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7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양변을 7로 나눠주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되고요. 7이 14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1번식의 해입니다. 2번식 한번 풀어봅시다. 2번식 마찬가지로 지금 x 있는 거를 좌변으로,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자, 2x 더하기 2x니까 4x가 되겠죠. 자,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고요. 7을 이항하면 플러스 7이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는 4로 나눠주면 3보다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해가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처음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2 구멍 뻥 뚫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크다니까. 자, 그 다음은요, 3보다 작다니까 3은 더 오른쪽에 있네요. 구멍 마찬가지로 뻥 뚫어주시고요. 3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통된 범위는 이쪽에 해당되죠? 자,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x가 3보다는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위의 식을 1번식,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놓고 해결해 봅시다. 자, 1번식을 보시면요, 물론 바로 풀어줘도 좋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없애버립시다. 그럼 지금 얘는 3이고 얘는 분모가 2이기 때문에요,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줍시다. 전체 6을 이렇게 곱해주시면요, 자, 좌변은 6 곱하면은 자 3, 2, 6이니까 자 전개하면 2, 2, 4에다가 더하기 2도 이렇게 전개해야 되죠? 2x가 되고요. 우변은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 6을 곱할 거니까 자 앞에는 6 써주시고요. 여기에 6 곱하면은 3이 남죠? 그래서 3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3x를 좌변, 4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4를 넘기면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x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고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1번식의 답이에요. 그럼 2번식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2번식은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괄호로 묶어있으니까 전개만 하면 되겠네요. 좌변은 그대로 x-4라고 적어주시고요. 우변은 2를 전개해 주세요. 그러면 2x 플러스 2인데 3까지 더해버립시다. 그러면 플러스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2x를 넘기시고 4를 넘길게요. 자, 2x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4를 넘겨주시면 9가 되네요. 자, 따라서 양변을 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립시다. 또는 나눠도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고요. 마이너스 9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수직선으로.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구멍 뻥 뚫어주시고 오른쪽 왼쪽 중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네,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색칠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으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11쪽 보세요. 자, 1번씩부터 풀어보시면요. 2x를 좌변으로 그리고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2x를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생기죠. 1번씩 됐고요. 자, 2번씩도 해결해 봅시다. 자, 2번식을 전개해 주시면요 6x 플러스 6이고요. 좌변은, 우변은 그대로 x-4예요. 자, x 있는 거를 좌변으로,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x를 이항시키면요 5x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6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따라서 양변을 뭐로 나눌까요? 그렇죠,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부등 방향은 변하지 않네요. 자,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써봅시다. 자,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답 적어주시면 되고요.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려볼게요. 처음이 4보다 크다니까요. 4보다 크다니까 4라고 구멍 뻥 뚫어주시고 크면은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쵸?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마이너스 2는 더 왼쪽에 있네요. 색칠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거 뭐죠? 그래프가? 양쪽으로 뻗어나갔죠. 공통된 부분, 즉 두 번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얘는 공통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구나. 그래서 얘는 답이 해는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처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요,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여기 지금 3번식, 4번식이 적혀있는데요. 뭐 이대로 풀어봅시다. 3번식 전개를 해주시면요. 좌변은 그대로 x 플러스 3이고요. 우변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해주시면 2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x 있는 거를 좌변으로,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x는 부등호 방향 변하고요. 그리고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3번식의 정답입니다. 자, 4번식도 해결할 건데요. 4번식이 또 분수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분모를 없애버립시다. 자, 지금 3, 6이기 때문에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전체에 6을 곱해버리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6 여기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안 됩니다. 전체에 6을 곱하는 거예요. 이 우변도 전체에 6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는요 2x가 되고요. 뒤에는 분배해주시면 6이 되죠. 부등방향은 그대로 유지돼요. 왜냐면 6은 양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6을 곱해주시면 6 약분되니까 5x가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곱해주면 2, 3에 3, 5, 15가 되겠죠. 됐죠? 자, x 있는 거를 좌변으로, x 없는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요? 마이너스 21이요. 자, 따라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고요. 반대로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3, 7에 21이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째 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해를 우리 수직선으로 표현해 봅시다. 처음에 7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7을 색칠해 주시고요.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요. 됐죠? 자, 이번에 보니까 또 7보다 작거나 같네요. 일단 또 파란색 7 색칠해 주시고요. 작거나 같다니까 이번엔 왼쪽이겠네요. 됐나요? 자, 어디가 공통이죠? 즉, 어디가 두 번 지났어요? 자, 7 보시면은 위에서 3번씩도 7을 한 번 지났고요. 자, 4번씩도 7을 한 번 지났죠? 자, 따라서 7만 두 번 지났네요. 자,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x는 7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처럼 우리 연립부등식은요. 앞에 나온 것처럼 범위가 해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해가 위에 문제처럼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정식처럼 딱 한 값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부등식은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됐나요? 자, 4번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에 1번부터 봅시다. 위의 식을 마찬가지로 1번식, 밑에 식을 2번식이라 놓고 해결해 주세요. 자, 1번식부터 해결해 보시면요. 자,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가 되고요. 상수항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따라서 양변을 뭐로 나눌까요? 2로 나눠주시면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1번식의 해입니다. 자, 2번식도 전개부터 해봅시다. 자, 좌변은 그대로 4-5x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우변은 2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6x 플러스 4가 되죠. 자, 6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11x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0이 되네요. 마이너스 11x가 0보다 작죠. 일단은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1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고요. 0은 어떤 수로 나눠봤자 0밖에 되지 않네요. 됐나요? 이게 2번식의 답이에요.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1번식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6 구멍 뻥 뚫어주시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주세요. 그다음에 2번식은 0보다 크다니까 0은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에 있죠.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통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해는 없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해는 없다. 자, 이제 4번은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위의 식을 1번식, 밑에 식을 2번식이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번식 보니까 분수 형태네요. 자, 4, 2, 3이니까 이 세 수의 공통, 즉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시작합시다. 4랑 2, 3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죠? 12가 되죠. 그럼 12를 곱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 전체의 12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를 곱해주시면 3x가 되고요. 이 뒤에는 마이너스 6이 되죠. 얘는 크거나 같다. 여기다 12를 곱하니까 3, 4죠. 그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여기도 4를 곱해주니까 8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자, 그럼 4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자,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되니까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해버립시다. 자, 부등호 방향은 변하죠. 자,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1번식의 해고요. 2번식은 그대로 두고 자, x를 좌변으로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러면 2번식은요. 마이너스 3x가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요. 따라서 x는 부등호 방향 변하고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3, 2, 6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식도 해를 구했습니다. 자,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1번식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주시고요. 2번식은 2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이번엔 왼쪽으로 지나가 보면요. 공통된 부분, 즉 두 번 지나간 부분은 2밖에 없네요. 따라서 정답 X는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5번 문제 보니까요. 뭔가 모양이 약간 다르네요. 자, 이거 개념 먼저 설명하고 시작해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꼴이라 그래요. A, B, C 이런 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는 모양인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주시면 돼요. 즉 A는 B보다 작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거 2개. 이번엔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단 조심해야 될 거.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앞에 거 2개는 가능한데요. 맨 앞이랑 맨 뒤에 거 이렇게 써봅시다.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요. 자, 말이 되는지 봅시다. A가 B보다 작은 거 맞죠? 그리고 A가 C보다 작은 것도 맞죠? 그럼 이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A가 B보다 작은 것도 맞고요. C보다 작은 것도 맞지만요. 이 식만 봤을 때는 B가 클까요? C가 클까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식은요. A, B, C로 갈수록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노란색 식만 봤을 때는요. B가 큰지 C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뒤에 거 2개를 쓰고 자, A랑 C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즉 B, C라고 적어주시고요. A, C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일단 B가 C보다 작은 것도 맞고요. A가 C보다 작은 것도 맞아요. 자, 말은 되는데 그러면 B랑 A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이 식에서?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죠. 노란색 식, 연두색 식만 봤을 때는요.
B랑 C 또는 B랑 A의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은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지금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꼴인데요. 이런 꼴일 때는 앞에 거 2개를 적어주시고 뒤에 거 2개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됐죠?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그러면 앞에 거 2개를 먼저 그대로 써주세요. 2x-5가 3x-1보다 작다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거 2개도 그대로 적어주세요. 3x-1이 x 플러스 7보다 작다. 자, 이제 우리니까 아는 꼴로 변했죠, 모양이. 그쵸? 자, 똑같습니다. 위에 문제랑 똑같아졌어요. 그럼 위에 식을 1번식, 밑에 식을 2번식을 놓고 해결해 봅시다. 자, 1번식을 x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상수항인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4가 되죠. 자,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세요. 자, 그럼 부등방이 변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즉 1번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번식도 해결해 봅시다. 2번식도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가 되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이니까 8이 되네요. 자, 따라서 양변을 몇으로 나누죠?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래서 2, 4, 8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봅시다. 자,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직선은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1번식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자, 이렇게 올라오시고 오른쪽 왼쪽 중에 크다니까 오른쪽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4보다 작다니까 4는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죠. 4보다 작다니까 자,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통범위는 여기 가운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x가 4보다는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결론. A, B, C 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식이 연달아 나왔을 때는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라고 놓고 똑같이 연립 부등식은 풀면 된다. 됐죠? 자, 6번도 해결해 봅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6번에 1번까지만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꼴이죠. 연달아 나와있죠.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하기로 했어요. 앞에 거 2개를 적어주시면요, 마이너스 3 써주시고 그대로 써주세요. 2x 플러스 9. 자, 뒤에 거 2개도 적어주시면요, 2x 플러스 9가 5보다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위에 거를 1번식, 밑에 거를 2번식이라고 놓읍시다. 자, 1번식을 해결해 보면요, 일단 2x 그대로 두고 우리 상수항만 좌변으로 이항해 볼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가 2x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우리 x는이 궁금하기 때문에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눌 건데 x를 먼저 쓸게요. 잘 보세요. 자, 2로 나누면 6이 되죠. 마이너스 6. 잘 보세요. 마이너스 6보다 그러면 부등호방향 변하지 않으니까 크다. 즉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됐죠. 요걸 그대로 표현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 편의상 x 있는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달라고 했는데요, 꼭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양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보통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x는 몇, 뭐 x는 뭐보다 크다, x는 뭐보다 작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럼 2번식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2번식은 9만 이항하면 되겠네요. 즉 2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자, 양변 뭐로 나누면 될까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래서 1번식의 해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2번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수직선 그려봅시다. 자, 1번식은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니까요, 마이너스 6 적어주시고 오른쪽 왼쪽 중에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식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자, 공통범위는 가운데죠. 자,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줄게요. 자, 6번 문제랑 7번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둘 다 똑같이 A, B, C 꼴은 맞는데요, 5번 문제는 지금 가운데든 양 끝에 항이든 다 x가 존재를 해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방식대로만 해결해야 되고요. 자, 근데 6번은 보니까 양 끝에는 상수만 있죠. 근데 우리는 해가 보통 가운데 x가 있고 양쪽에 숫자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만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옮겨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른 풀이 방법 알려줄게요.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자, 다음과 같이 양 끝에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해결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x만 남기고 싶으니까 먼저 9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9를 다 빼주세요. 전체에서. 자, 9를 빼주세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3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가운데도 9를 빼니까 9가 없어져서 2x가 되고요. 5에서도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됐죠? 자, 선생님이 더하거나 빼는 거는 어떤 값이 됐든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x만 남기고 싶으니까 전체를 2로 나눠 봅시다. 마찬가지로 양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자,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고요. 가운데는 x만 남고요.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어때요? 해가 깔끔하게 똑같죠. 자, 첫 번째 방식으로 풀었을 때는요. 이렇게 풀이 과정이 줄줄줄 길고 했는데요. 두 번째 방식으로 풀었을 때는 단 두 줄이면 되네요. 됐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립 1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꼴만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A, B, C 꼴을 마저 풀어볼 거고요. 우리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절대값 나온 부분을 한번 선생님과 마스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부등식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